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내란 재판에서 김영기 중령은 이 말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23년간 군 생활을 해왔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가 나왔던 이 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다, 고개를 떨구며 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6분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을 한 게 아니듯 계엄을 했다고 꼭 내란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재판 절차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지기현 판사는 맞받아쳤습니다. 법리는 재판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의문을 가지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대대장이 어제 소신 증언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13년 전에 지금의 피고인의 발언을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도 법정에서 벌어졌습니다. 군은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시작 전에 살짝 미소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법정 안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다 갑자기 6분 동안 또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막판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적어도 재판에 임하면서는 또 긴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성실하게 임해야지. 거기서 졸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6분 본인 궤변을 또 쏟아내고 이 모습이 참 끝까지 참 무례하구나. 끝까지 헌재의 어떤 파면 선고에도 승복하지 않는 모습 보이더니 내란 재판, 형사 재판에서도 뭐 마찬가지의 모습 보이는구나.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하게 했고요. 예. 특히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들이 뭐 A조, B조 토론하면서 남는 거는 뭐 반 이재명, 그다음에 바퀴벌레, 그다음에 키높이 구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중진들도 많이 포진돼 있는 8명 후보들 가운데 점점점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뭐 당이라고 크게 다를 바 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간신히 이제 그 재판 직전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뭐 이런 상황일진데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이 좀 낱낱이 알고 싶다라는 알 권리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 지난 1차 때와 어제 2차 공판에서의 직접 발언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1차 때 약 93분 정도 상당히 길게 발언을 한 것으로 계산이 됐고요. 어제는 약 6분 정도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변호인이 있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1회 공판, 2회 공판 이렇게 재판 중간에 발언을 오래 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예. 마지막 그 변론을 다 끝낼 때 결심하는 날 피고인 최후 진술의 시간이 보통은 주어지고 그때는 비교적 시간 제한 없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만 첫 공판기일부터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에 대한 혐의의 법리적인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장황하게 90분 이상 하는 거는 거의 그 다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회 기일에는 확실히 그 재판장이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벌어졌던 2회 기일 때는 약 6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만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법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이래서 죄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재판부를 상대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송 지휘권을 행사 못하던 재판부도 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약간 열받은 것 같습니다. 예, 다 들어줄 의무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예, 재판이 마무리될 때쯤 직접 발언을 했는데 어제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계엄을 칼에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계엄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칼이 있어야 요리와 수술할 수 있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즉 자신이 쓴 칼은 요리, 수술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뭐 표현은 달라졌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재판 과정에서도 다 깨진 논리 아닙니까? 그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었고 메시지성 계엄이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니까 바로 해제 요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유, 그러니까 면직될 사유 정도는 인정이 된 거잖아요. 예. 형사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 논리가 글쎄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논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정 그 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어떻게든 형의 수위를 낮춰야겠다라는 쪽에 집중된 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그런데 탄핵 재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그건 뭐 이제 재판을 좀 두고 봐야겠죠. 예, 어제 증인 출석한 김영기 특전대대장의 발언이 상당히 이슈가 됐고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조직에 충성해왔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굉장히 울림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직전까지 군 통수권자였는데 지금은 피고인인 전 군 통수권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국심이 없고 국민에 대한 염치가 없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장의 저러한 결기 있는 얘기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군에도 희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기 대대장은 병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무력 행사라고 하는 원칙,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원칙하에서의 무력,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얘기할 때 며칠 전에 얘기 나왔던 전직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이제는 안 됐습니다만은 공무원은 정권에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지난해 국방대학원에서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지위 높은 분들,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는 분들이 어떻게 국가를 국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 때 아래서부터 계속 성장해 왔던 이 대대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더욱더 빛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윤 전 대통령 제명해야 된다는 회견이 나왔는데요. 김상욱 의원입니다. 자신이 탈당할 수도 있다라고 배수의 진을 쳤지만 당 지도부는 입장이 좀 싸늘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경선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 제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건강한 보수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제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미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썼고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도 탈당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제명의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탈당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왜 김상욱 의원만 이렇게 미워하느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습니까, 정광재 의원님? 김상욱 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신의 소신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나치게 다시 쟁점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선에 참여한 8명의 후보들은 인식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탄핵에 찬성했고 어떤 분들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표하려고 하는 지지자들의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대략 한 5,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출당 처리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결집이 중요하지 분열로 우리 표를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신당 창당 움직임 윤 어게인이 이제 꺼진 것이냐,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냐가 궁금한데 홍준표 후보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몽상입니다. 낭설입니다. 그래서 용산으로부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홍준표 대선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선 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겠죠? 예. 일각에선 또 외롭고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동의하는 세력이나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유정, 김용남 의원 발언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애초에 윤석열 그 대선 후보가 소위 친윤 인사들하고 무슨 과거에 민주화 투쟁하고 했던 그런 어떤 동지적 관계, 뭐 혈맹 관계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권 교체해보겠다라고 하는 TF 팀처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무슨 끈끈한 동지적 관계로 뭉쳤던 인물들이 아니죠. 더군다나 내란 사태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관저에 머물 때까지만 해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외롭다고 하소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마당이니까 그 변호인들 두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나 뭐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현직 의원 누구도 지금 찾아가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외롭기도 하겠죠. 그리고 윤 어게인당 없다는 거를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게 뭐 향후에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찬물 끼얹는 거고 한독수 대행도 찬물 끼얹는 거고 누구 하나 지금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각각 개개인의 후보들로서는 분통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 어게인당이 무슨 소구력이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아무 의미 없는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어떻게든 정치를 해보고 싶은 변호사들이 뭐 본인의 정치 진출 발판으로 삼고자 윤 어게인 신당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정당 결선까지 갈 만한 어떤 정치적 동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패할 거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창당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파면 결정을 했고 또 형사사건에서 내란 수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윤 어게인 신당이 만약에 정당으로 등록되더라도 이건 명백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생겨나지 못하거나 생겨나도 바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나와 절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당 바깥에서 협박을 일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 어게인당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계속 개입하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은 좀 사라져 보이지만 언제든지 대선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